과목별로 특성이 있어요. 지금 하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붙여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수학의 우리 초중고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나선형. 그래서 큰 수학의 뼈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뭐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살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제곱근. 중3 수학이 지금 여기 있다. 중3 수학의 위치가 요 정도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고등 수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것을 이어서 개념을 확장해서 고등 수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뼈대라고 하는 건 이론인 거예요. 이론의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붙이기를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고교 수학, 또 이제 중등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어떤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자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기본기라고 불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기본기. 근데 우리가 수학의 기본기가 뭐냐 그러면 사실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연산력이죠. 연산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력을 이야기할 때도 뭐 기초 체력이 있고 뭐 근지구력,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여러 부분이 있는데, 수학에서의 기본기다라고 하는 거는 연산력도 필요하지만 해석력, 이런 것들도 다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중3 수학은 고교 수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기예요. 중3 수학을 가지고 고1 수학을 먹어요, 그냥. 중3 수학이 잘 다져져 있으면 중3 수학을 확장한 치마 내용까지가 거의 고1 수학이랑 맞닿아 있어요. 많이 유사해요. 많이 겹쳐. 근데 고1 수학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고1 수학은 수능에서 범위에도 없어요. 수능에서는 고2 수학, 고3 수학이 수능 출제 범위예요. 고1 수학은 고2, 고3 수학을 하기 위한 기본기 단원이에요. 그래서 중3 수학과 고1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3 수학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공부 되게 안 하던 친구가 나 한번 좀 힘내서 해볼래 하는 시점이 중3, 고1은 해야, 거기서부터 해야 나중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단원이에요. 이론을 강조한다라는 건 이제 이런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제곱근의 값. 제곱근이 뭔지의 모습을 이제 다 봤는데, 제곱근 단원 이제 끝나갑니다.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근호를 쓰고 있는. 자, 제곱근 5입니다. 그럼 제곱근 5의 실체가 뭐냐 이거야. 얘는 무리수잖아. 그럼 무리수는 뭐였어요? 비순환 무한소수였죠. 그러면 이 녀석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것 자체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할 거냐? 루트 5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몇과 몇 사이일 거냐? 이 정도만 계속 찾아갈 겁니다. 그럼 얘가 몇과 몇 사이예요? 2와 3 사이의 수인 건 알겠죠? 그럼 얘가 2점 얼마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전에서 찾아내는 루트 5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사상 수학자들이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지. 루트 5가 몇일까? 궁금해하는 수학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을 구해놨어요. 비순환 무한소수니까 저 끝에까지 구해놓은 게 아니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구해놨어요. 자, 얘는 이 정도의 값이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 하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그게 제곱근의 표입니다. 제곱근 표. 그 제곱근 표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책에도 있어요. 맨 뒤에 보면 있어요. 2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20페이지. 제곱근 표를 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일부를 스캔해서 갖다가 이제 옮겨놨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설명만 하려고. 이 제곱근 표를 보면 얘를 어떻게 그러면 구해놓은 값이니까 읽을 줄 알면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는 거냐? 자, 이 왼쪽 세로줄의 표현과 가로줄의 표현을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제곱근표의 일부를 확대해서 해놓은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맨 앞부분에 대한 제곱근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220페이지의 표를 보고
이걸 들으셔야 돼. 220페이지 표를 보면 왼쪽에 1.0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1.0과 여기에 2가 만난 자리에 있는 숫자가 있죠. 1.010이라고 써 있죠. 이 값이 제곱근 1.02의 값인 겁니다. 어떻게 읽는지 알겠어요? 루트 1.02. 그러니까 앞에 두 자리는 세로줄에서 읽어주고 뒤에 한 자리를 가로줄에서 만나는 애랑 읽으면 그 제곱근의 값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표시되어 있는 1.311이라고 하는 애는 제곱근 몇의 값이에요? 1.72의 값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떻게 읽는지 이해됐습니까? 읽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쓰라고 만든 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곱근 표에서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루트 2 얼마입니까? 루트 2. 제곱근 2. 2.00을 읽는 거예요. 1.414. 찾았어요? 루트 2. 찾았어요. 루트 3 얼마입니까? 루트 3. 루트 5 얼마예요?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조금 귀찮게 그러면 루트 3.25. 루트 3.25. 1.803. 읽어집니까? 자, 이제 읽는 방법 다 익혀졌죠? 자,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걸 합쳐서 표현을 해보면 이 제곱근표는 어떤 수를 표현하고 있냐? 제일 작은 수는 루트 1.00부터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죠? 루트 1.00. 그러면 첫 번째 장의 제일 아래, 제일 끝에 있는 이 제곱근 값은 누구의 값입니까? 5.49의 값이죠. 자, 루트 5.49의 값이에요. 자, 두 번째 장을 넘겨볼게요. 221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있는 게 그러면 얼마예요? 제일 큰 값이. 루트 9.99죠. 9.99. 읽어냈어요? 두 번째 장의 끝에는 루트 9.99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장을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00부터 9.99까지의 값이죠.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제곱근표가 4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10.00부터 54.9까지가 나와 있죠. 세 번째 장에 루트 10.0부터 루트 54.9까지가 나와 있죠. 자, 마지막 넷째 장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맨 끝에가 루트 99.9까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장을 총 다시 정리해보면 이 네 장의 제곱근표에는 루트 몇부터 루트 몇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 쓰라고 나와 있는 저 제곱근표가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 나와 있다면 제곱근표에 있지 않은 수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겁니다. 우리의 고민. 99.9보다 큰 거. 예를 들면 100입니다. 아니, 100은 알아요. 그럼 제곱근표가 있어야만 하는 애들. 루트 121 이런 애. 제곱근표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찾아야 돼. 어떻게 하냐? 얘를 1.21 곱하기 100으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1.0부터 1부터 99.9 사이에 있어야지만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진 값이 루트 1.21 곱하기 루트 100이니까 1.21을 찾아서 10을 곱해서 써먹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제곱곱해서 121은 12.1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 1.21을 이용해서 구할 거냐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면 루트 121이 12.1 곱하기 10을 해도 되는데 왜 1.21 곱하기 100을 합니까? 12.1 곱하기 10이면
루트 12.1도 있고 루트 10도 있지만 여기를 곱해야 되잖아. 귀찮죠? 모르는 수끼리 곱해야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인 100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호 밖으로 뺄 수 있는 수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0.0475라고 하는 수를 예상해 봅시다. 1보다 작은 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지 제곱근표에 있겠어?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분의 4.75 이렇게.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10의 제곱, 10의 4제곱 또는 100으로 나누는 거나 만으로 나눈 수를 이용해야 우리는 그 제곱근표 안에서 저 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만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루트 12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는 제곱근표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제곱근표에 있지만 얘를 2 루트 3입니다 라고 하면 루트 3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근표 밖에 있는 수는, 제곱근표가 있지 않은 수는 100이나 만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우리가 아는 수를 찾아내고, 제곱근표의 안에 있는 수라도 다른 수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제곱근표의 이용은 이겁니다. 눈이 어지러워. 자, 다음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값을 구해보래요. 자, 연습용이에요. 루트 5.5 얼마예요? 눈에 딱 보입니까? 5.5와 0이 만난 2.345 읽어주면 되겠죠? 자, 루트 5.72 5.72 2.392 읽을 수 있죠? 자,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근표에 없는 건 100을 곱하던가 만을 곱하던가 100으로 나누던가 만으로 나누어서 그 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10이나 1000을 곱하거나 나누면 근호 밖으로 못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10이나 100, 1000이나 100을 곱한다는 건 우리가 쓰는 수가 십진법의 수이기 때문에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100을 곱한다라고 하는 건 자릿수가 2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을 곱하는 건 자릿수가 4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100으로 나누든가 만으로 나누는 것도 자릿수가 2칸 움직이고 4칸 움직이는 거예요. 자, 2칸 움직이나 4칸 움직인다 이거예요. 300을 뒤에서부터 2칸을 이렇게 움직이면 3 곱하기 100이 된다는 거야. 2칸씩. 3 곱하기 100. 그러면 얘가 루트 100 곱하기 루트 3이니까 10 곱하기 루트 3이고, 자, 루트 3의 값 1.732를 쓰라고 줬으니까 이게 17.32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야. 되겠니? 자, 다시 3000은 뒤에서부터 2칸을 갔더니 30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30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가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얘 몇 곱하기 몇이다? 30 곱하기 100을 이용하자. 그러면 루트 100이 근호 밖으로 나오면 10이고요. 루트 30이 남아요. 그다음에 루트 30의 값이 5.477이니까 54.77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0을 곱해서. 자, 3번입니다. 자, 몇 자리씩 가라고요? 2자리씩. 2자리 갔더니 300이야. 못 구하죠? 2자리를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만을 이용해라. 루트 만이 근호 밖으로 나오면 100입니다. 자, 그러면 1.732에 100을 곱하면 173.2. 소수점이 2칸이 밀리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누구를 이용해서 구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실제로 계산도 이렇게 당연히 할 줄 알아야겠지만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거냐? 2칸? 얘는 루트 3을 이용하는 거구나. 2칸? 얘는 루트 30을 이용하는 거구나. 2칸, 루트 3을 이용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빠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루트 2와 루트 20을 이용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번에는 소수입니다. 2칸씩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뒤로 2칸 갔어? 그럼 100분의 2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100분의 2. 그러면 루트 100 밖으로 나오면 10.
그러면 10분의 1.414니까 0.1414. 소수점 한 칸 밀려서. 자, 2번. 자, 0.2인데요. 루트 10분의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몇 분의 몇을 쓴다고? 100분의 20을 만들어서 써야 돼요. 강제적으로 100이나 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모를. 그러면 근호 밖으로 얘가 10이 되고 루트 20. 자, 그러면 루트 20이 4.472니까 0.4472예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10분의 2에서 멈추면 안 돼. 자, 그러면 3번. 뒤로 2칸 갔어요. 아직 0.2예요. 안 되죠? 그러면 뒤로 몇 칸 더 가? 2칸 더 가면서 0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분의 몇이다? 만분의 20이다. 만분의 20. 자, 그러면 루트 만은 100으로. 자, 그러면 루트 20의 값에서 100으로 나누면 소수점이 2칸 앞으로 가니까 0.04472가 됩니다. 4에서 2칸 앞으로. 이해되겠니? 자, 칸의 개념으로 바로바로 가셔야 돼요. 자, 누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소수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소수. 자, 2칸씩 100만을 만들어라. 자, 여기 3번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3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수, 실수에 대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려워하면서 진학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수학에도 이 개념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데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분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는데 선생님이 성은 현이요, 이름은 우철이죠. 그러니까 너의 성은 뭐니? 현씨예요. 이름은 뭐니? 우철이에요. 그러면 전체 이름에서 앞에 있는 성만 빼면 이름이 되잖아. 숫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다루는 이제 실수라고 하는 부분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상관없이 정수값과 소수값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실수가 3.457이래요. 그러면 이 실수의 정수 부분 얼마입니까? 3이에요. 소수 부분 얼마예요? 0.457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수는 3 더하기 0.457로 표현되니까 정수 부분 3이고요. 소수 부분 0.457이에요.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한소수가 되고 이 뒤를 몰라. 이 뒤를 몰라. 비수나 무한소수는 이 뒤에 모르잖아. 무리수라면. 그러면 정수 부분은 3입니다는 딱 떨어지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은 0.457 땡땡땡입니다. 네, 좀 이상해. 모르잖아. 모르는 걸 그냥 표현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수를 볼게요. 자, 루트 5라고 하는 수는 2.땡땡땡인 거를 우리가 지금 찾았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2예요. 즉 2 더하기 0.땡땡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0.땡땡땡이 내가 얼마냐, 이 소수 자리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표현할래? 그러면 등식의 좌변으로 2를 넘기면 이 0.땡땡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루트 5 빼기 2가 얘랑 같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루트 5의 소수 부분이 얼마니? 라고 할 때는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그 실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기만 하면 소수 부분의 표현이 되는 거야.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을 찾아서 그걸 빼면 저절로 소수 부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얘가 몇 점 얼마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몇과 몇 사이일까? 대소관계 이용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루트 5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이므로 2와 3 사이에 있어서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2고요. 소수 부분은 그 빼기 정수 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루트 10이라고 하는 것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는 겁니다. 2번은. 자, 그러면 루트 10은 제곱수인 9와 16 사이니까 3과 4 사이이므로 정수 부분은 얼마래요? 3이에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그 수에서 정수를 뺀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수 부분을 찾아서 그 수에서 빼면 그게 소수 부분의 표현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몇 개 더 연습해보고 문제 풀러가 볼게요. 자, 루트 27이에요. 루트 27의 소수 부분만 볼게요. 루트 27 몇 점 몇일까요? 몇보다 커요? 5보다 커요. 5. 6보다 작아요. 루트 25, 루트 26 사이. 그럼 얘가 빼기 5 하면 그대로 그냥 이게 소수 부분이다. 이해돼요? 자,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수. 자,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수가 있어요. 무리수. 그럼 이 수는 몇 점 몇일까요? 얘가 1점 얼마잖아. 거기다 1 더하니까 2점 얼마잖아. 그럼 얘가 2점 얼마라고, 2점 얼마. 그럼 1 더하기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의 소수 부분은 여기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2를 그냥 빼라고요. 걔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죠? 이게 소수 부분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수 자체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 찾고 그걸 빼면 된다. 자, 루트 1.2와 루트 12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래요. 자, 1200입니다. 누굴 이용해서 구합니까? 두 칸 가면 12에 멈춰요.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루트 12가 되는 겁니다. 100이 밖으로 나오면 10이니까. 그지? 자, 그러면 12에다가 10 곱한 거 얼마 써야 돼요? 34.64라고 써야 돼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2번 120 두 칸 가니까 얼마예요? 1.2 10 루트 1.2입니다. 10 루트 1.2. 자, 그러면 여기다가 10 곱하면 10.95. 니은 맞았어요. 오케이? 자, 0.12 뒤로 두 칸 오니까 딱 멈춰요. 10분의 루트 12입니다. 10분에 나온 거 되겠니? 자, 그러면 루트 12를 소수점 하나 앞으로 한 칸 가니까 0.3464 맞습니다. 자, 리을 뒤로 두 칸 왔더니 1.2에 멈췄어요. 1.2에 멈췄어요. 더 가요? 멈춰요? 멈춰야 돼요. 뒤에 소수점 남았다고 더 가는 거 아니야. 1.2가 있잖아.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1.2가 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1.095에 앞으로 한 칸 갔으니까 0.1095가 돼야 돼요. 0.1095. 자, 그래서 리을번 틀렸다. 앞으로 100. 앞으로 두 칸 한 번 갔으면 10. 앞으로 두 칸 한 번 갔으면 10이 나온다. 뒤로 두 칸 갔으면 10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2번. 요게 아까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고. 자, 이 녀석이 어려운 내용인데 꼭 익혀보세요 라는 의미로 별표를 달아드릴게요. 좀 어렵지만 연습해서 정복해 보세요. 자, 600이 루트 3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얘부터 찾아야 된다고, 얘부터. 자, 그러면 루트 3이 몇 점 몇? 1.7. 그러니까 루트 3의 실체가 1.7이니까 600이 1.7은 몇 점 몇? 4점 얼마.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수 부분 A가 얼마다? 4다.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떡하라고? 쟤를 빼면 된다고. 그 수에서 빼라. 2 빼기 루트 3이라고 생긴 게 B인 겁니다. 정수 부분을 찾아서 그냥 빼라. 이 모습 자체가 비순환 무한소수인 소수 부분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A 빼기 B 빼기 2를 해라. A 빼기 B 빼기 2. 그대로 그냥 그 뒤로의 연산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루트 3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니? 이해돼? 네. 2 플러스 루트 5의 소수 부분을 말해보자. 2 플러스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4점 얼마? 4. 정수 부분 4, 오케이? 그럼 소수 부분 얼마? 빼기 4. 루트 5 마이너스 2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응? 자, 2 루트 2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을 말해보자.
2 루트 2 루트 8이라고 계산해야 돼요. 1.4 곱하기 2보다는 정확한 건 루트 8로 계산해야 돼요. 자, 루트 8이면 몇 점 몇? 2점 몇. 더하기 1은 3점 몇. 그러면 빼기 얼마? 3.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정수 부분 찾아서 그 값만 빼면 됩니다. 몇 점 몇인지의 판단은 루트 부분 따로, 무리수 부분 따로, 유리수 부분 따로.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진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